안녕하세요. 부동산 친구 앵치 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적장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적공부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와 건물이 있다고 그러죠. 여기서 이 토지와 관련된 지적공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적공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근거 법률이 예전에는 지적법이었는데 그 후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현재는 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공간정보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적공부에 대한 근거 법률은 공간정보관리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대상 토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보시면은 이미지 떼어놨는데 최고 만조위선 이상의 통치권이 미치는 전 국토 이렇게 했죠. 거기서 이제 우리 그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즉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도 우리 헌법상으로 보면 영토 조항에 의해서 대한민국으로 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은 하나의 괴뢰 집단으로 보고 그것과 이제 북한과 이 내통하거나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하거나 이런 걸 처벌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어떤 통치권이 미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 토지의 어떤 지적공부 등록 대상은 아무튼 통치권이 미치는 전 국토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과 특히 이제 그 남한이라는 그 육지와 그 다음에 섬이 있죠. 이제 이것을 부속 도서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등록 대상입니다. 참고로 북한도 이 대한민국 영토로 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명목상 북한 5도 5개의 도가 있죠. 그 도지사 5명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그 도지사는 좀 형식적인 도지사라고 봐야 되겠죠. 실질적인 통치권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최고 만조위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저수 간만의 차가 있죠. 바닷물은. 그래서 바닷물이 이제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면서 어떤 날은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날은 바닷물이 이제 적게 들어오고, 그래서 바닷물이 그 최고로 많이 들어오는 날, 그날 이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 위에 육지, 그것이 등록 대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바다에 잠긴 땅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고 만조위선 이상의 통치권이 미치는 전 국토를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해서 공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이렇게 공시하는 주체는 이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로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지적소관청에 그 국가사무를 위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국가기관으로서 시군구청장이 나오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아무튼 지적소관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시군구청장이다. 이 시군구청장은 일반적인 시군구청장은 지자체장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인데 그 지위가 국가사무를 지적공부에 대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가기관으로서 이 지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으로서 시군구청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적공부에다가 뭘 그러면 등록해서 공시하는가, 이 등록사항이 나오는데, 일단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지적공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적공부가 이제 어떤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인가를 알 수 있기 위해서 일단은 소재는 행정구역이죠. 그 다음에 지번, 이거 번지수인데 이것을 이제 기록해야 되겠죠. 그 지적공부마다. 그래서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것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적공부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것은 등록이 되고 어떤 것은 이제 등록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경계는
일단은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라는 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되겠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지적공부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일단 크게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죠. 그래서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도면에는 지적도, 임야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등록사항 이렇게 있는데, 각 지적 공부마다 이제 등록사항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거기에 이미지상에 등록사항이 나오는데, 이것만 등록하는 건 아닙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해요. 근데 이제 각 지적공부마다 특성이 있고, 주로 여기 이미지에 나와 있는 그런 등록 사항을 공시하는 게 이제 주된 존재 목적입니다. 그 각 개별적인 지적 공부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크게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지적 공부는 이 사실관계를 등록해서 공시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권리관계는 종된 목적 내지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물론 소재 지분은 당연히 그 어떤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임야대장인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즉 특정하기 위해서 소재 지분은 당연히 등록이 되겠죠. 물론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소재 지분은 당연히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이제 지목 면적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목 면적을 등록해서 공시하는 것이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주된 목적이죠. 존재 의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로서 이 그 토지, 그 다음에 또 뭐 산이라든가 임야 이런 소유권자가 누구인가 이것도 등록이 됩니다. 부수적으로. 그리고 소유권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권자도 이제 등록이 됩니다. 즉 소유권의 변동사항도 등록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비율을 등록해서 공시하는 이런 지적 공부입니다. 그래서 대지권 비율은 전번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 집합건물에 있어서 한 동의 집합건물 내에 여러 개의 호실이 있는데, 즉 전유 부분이 있는데, 이 전유 부분의 소유자를 구분 소유권자라고 그러고, 그러한 그 구분 소유권자들은 그 일동의 건물, 집합건물에 딛고 서 있는 대지를 공동 소유 내지 공유하기 때문에 그 공유 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대지권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지권 비율을 등록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지 연명부가 있죠. 이 공유지 연명부는 거기 이제 대지권이 있는 뭐 집합건물,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가 뭐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거 이외에 토지에 대해서 이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공동 소유로서 공유한다고 그러는데, 그 공유 지분이 있겠죠. 그래서 공유 지분을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해서 공시하는 것입니다. 즉 공유지 연명부는 일단은 이 토지 소유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사람들의 공유 지분을 등록하기 위해서 공유지 연명부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에도 여기에 이제 당연히 소유권자가 나오겠죠. 그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공유자잖아요. 공유자. 저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또 대지권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유권자로서 나오는 거예요. 또 소유권자가 바뀌면 또 당연히 그 변동사항도 등록해서 공시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으로서 지적도, 임야도가 있는데, 이 지적도, 임야도는 결국은 이 토지 등록 사항 중에 경계를 등록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지적도, 임야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대장을 비치하는 지역에는 지적도를 같이 비치하고, 임야대장이 비치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임야도를 비치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대장을 비치하는 토지에 대해서 임야도를 비치하는 것도 아니고, 임야대장을 비치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적도를 비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토지대장 그러면 지적도 한 세트로 간다. 그 다음에 임야대장 그러면 임야도가 같이 한 세트로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일단은
그 소유권자가 일단은 나타나지 않고 또 그다음 도면 지적도 임해야 돼도 소유권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일단은 좌표가 등록이 됩니다. 이 좌표는 이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토지의 경계가 이제 굴곡점이 있는데 그 굴곡점은 지구의 하나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구의 위치는 경도, 이도 해가지고 어느 한 좌표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X좌표, Y좌표 수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치로 좌표를 등록해서 공시하는 것이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지적 공부를 현재는 이제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컴퓨터로 다 처리되고 있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등록상으로서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는데, 일단 소재는 행정구역이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영등포동에 이제 지번이 있겠죠. 지번, 번지수, 그것이 지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먼저 이제 이미지에 지번을 떼어놨는데, 자, 토지는요, 이 필 단위로 그 개수를 셉니다. 건물을 또 동 단위로 세죠. 그래서 건물 같은 거는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 한 개 동, 두 개 동, 세 개 동, 네 개 동 이렇게 쉬고, 그 다음에 토지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뭐 한 필, 두 필, 세 필, 네 필 이렇게 쉬죠. 그래서 이제는 이 지번이란 것은 필지에 부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지번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256번지, 그 다음에 뭐 산 256번지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임야도의 지번을 이제 기록해서 등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번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산자를. 그래서 조금 전에 봤듯이 산 256번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256번지, 산 256번지 이것은 단식 지번이에요. 본번만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본번과 부번이 있죠. 그래서 256의 2 이렇게 돼 있죠. 256-2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우리 그 공간정보관리법에는 아무튼 이것을 의로 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 그래서 256의 2번지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아무튼 지번은 단식 지번, 복식 지번이 있는데, 단식 지번은 아무튼 본번위로만 구성된 거, 그 다음에 복식 지번은 본번과 부번위로 구성된 거. 그래서 이거 256 의 2 하면은 256이 번번이고, 의 2 할 때 2가 이제 부번이겠죠. 이 그 복식 지번, 즉 본번과 부번이 있는 지번은 토지 분할의 경우에 이렇게 보통 복식 지번이 됩니다. 즉 256번지를 이 토지를 이제 세 필지로 나눴다고 쳐봐요. 토지 분할을 해서.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토지를 나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256번지 토지를 세 필지로 나눴다 그러면, 원래 있던 256번지 그 본번은 이렇게 그대로 두고, 나머지 두 개의 이제 지번에 대해서 256의 1, 256의 2 이렇게 지번을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일단 그래서 복식 지번은 일반적으로 다 이 토지 분할이 있었다. 토지 분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번이 그 본번에 붙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 있는데요. 이 지목은 이제 이 토지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지목의 종류 해가지고 총 2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정보관리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총 26가지만 인정이, 28가지죠. 28가지만 인정이 돼요. 이것을 지목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지목은 절대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것을 지목 법정주의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28가지 총 이제 지목이 나와 있는데, 번호가 붙어 있죠. 01전. 전은 뭐예요? 밭전자 써가지고 밭이죠. 02답.
이것은 논답자죠. 그 다음에 과수원에서 03이 앞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공사 목장용지. 그래서 이게 01, 02, 03, 04 이것은 코드 번호입니다. 코드 번호. 그래서 코드 번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답, 과수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쭉 보면 이제 05 임야, 그 다음에 06 광천지, 07 염전 쭉 나오죠. 그 다음에 08 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건물 내지 건축물이 딛고 서 있는 그런 토지가 대이죠. 그 다음에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의장,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유원지, 종구용지, 삭제지, 묘지, 잡종지. 아이고, 숨도 막히네요. 아무튼 28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농지 해가지고 전답, 과수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농지라고 그러면 전답, 과수원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전답, 과수원 이 개념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농지 전용이란 말 들어보셨죠? 농지 전용. 그래서 그때 농지가 전답, 과수원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농지에 이제 목장 용지를 합쳐놓은 것을 농경지라고 합니다. 농경지. 일단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토지는 여러 가지 쓰임새로 쓰이죠. 그렇죠? 쓰임새로 쓰여요. 그래서 그 쓰임새에 따라서, 즉 주된 용도에 따라서 이제 지목을 정하게 되는데 그 용도 중에서도 주된 용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필지 토지 위에 집이 이제 지어져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되겠죠. 그렇죠? 주된 용도가 그 토지의 주된 용도가 이게 어떤 건축물을 짓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되겠죠. 근데 그 집 안에 보면 뭐 어떤 저택에는 뭐 그 연못도 있죠. 그러면 거기 코드 번호 19번 보면 유지도 되겠지. 유지, 그렇죠? 유지.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주된 용도는 뭐예요? 집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잖아요. 그래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유지라고 하지 않고 대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이 지목이다. 일단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목을 그러면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조금 전에 보셨죠. 뭐 01 전, 02 답. 이런 식으로 앞에 코드 번호가 붙고, 그리고 이제 전답, 이렇게 정식 명칭이 붙습니다. 그래서 뭐 09 공장용지, 뭐 010, 아니 10, 뭐 학교용지, 11 주차장, 이런 식으로 아무튼 코드 번호가 먼저 오고 정식 명칭이 붙습니다. 근데 이제 도면은 원래 도면 지적도 임야도는요, 경계를 등록해서 공시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 지적 공부가. 그래서 그 경계를 간단 명료하게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도면상에다가 이 토지의 어떤 지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다 코드 번호와 정식 명칭을 써버리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부호로 표기하는 겁니다. 부호로 도면에는 지목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원칙은 그 지목의 첫 글자, 즉 두문자로 표기합니다. 두문자로. 그래서 이제 뭐 과수원 같은 경우는 과 이렇게 쓰겠죠. 과. 그래서 집은 뒤에다가요. 예를 들어서 256의 과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아무튼 두문자 내지 첫 글자로 쓴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예외적으로요. 차문자 내지 두 번째 글자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장용지는 공원과 이렇게 겹치죠. 즉 두 문자가 첫 번째 글자가 공자, 공장용지 공자, 공원 공자 같이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지적도에다 예를 든다면 거기다가 공 이렇게 먼저 집어를 쓰겠죠. 256에 공 이렇게 해놓으면 그 토지의 그 지목이 공장용지인지 공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원은 공자를 쓰고 공장용지에서는 장자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글자로. 그렇죠? 차문자죠. 그 다음에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이 주유소랑 두 문자가 겹칩니다. 주자.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주유소는 주자를 쓰고 주차장은 차문자인 차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유원지도 마찬가지죠. 제일 끝에 네 번째 유원지, 이것은 유지와 지목이 유자가 겹칩니다. 앞에가 두 문자가. 그래서 유지는 유자로 쓰고 유원지는 차문자 원자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천은 그 두 문자 하자가 겹치는 지목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그 하자로 쓰는 것보다 천자로 쓰는 것이 그냥 하천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하로 쓰면 하천인지 좀 이렇게 바로 감이 안 오죠. 천자로 써야 이렇게 내천자잖아요. 그렇죠. 내천자 한문으로. 그래서 천자를 쓰는 것이다. 즉 차문자를 천자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는 필지를 구획하는 하나의 선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를 등록한 선. 그러면 예를 든다면은 이 사각형, 토지 모양이 경계 모양이 사각형으로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그 각 모서리가 4개 있죠. 그렇죠? 경계 그 점으로서 굴곡점이 4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4개의 점을 서로 연결하게 되면 하나의 경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토지 모양이 예를 들어서 오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 경계점이 5개가 있겠죠. 또 다각형이면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이렇게 아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상경계라는 개념이 나오죠. 도상경계. 그래서 도상경계라는 것은 거기에 가로해서 도면상에 그려진 경계를 의미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살펴보시면 지표상의 경계 X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표상의 경계,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상의 경계는 보통 뭐 단장이라든가 울타리라든가 뭐 뚝이라든가 논에서 논뚝, 밭뚝, 밭에서 밭뚝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말뚝을 박아놨다 경계에다가. 이런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지표상 토지 위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죠. 경계라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이것은 경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상경계, 도면상. 도면상이 뭐예요? 임야도, 지적도, 지적도, 임야도라는 그 도면 위에 그려진 경계가 법적으로 그 경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도상경계죠. 도면상 그려진 이렇게 경계가 이제 법적으로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표상에 이제 담장이 이렇게 세워져 있거나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도면상 지적도 임야도를 보고 복원 측량을 해 보니까 담장 안쪽으로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나타나요. 측량을 해 보니까. 그러면 법적으로는 담장 안쪽으로 도면상으로 그려진 경계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표상에 이 울타리라든가 담장이 세워져 있는 그 경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경계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필지를 구획하는 선, 즉 경계선의 굴곡점입니다. 굴곡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그 경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이다. 그래서 이 경계점은요, 이 지구상의 한 점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구상의 하나의 좌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도, 위도 겹치는 점, 그래서 이것이 X좌표, Y좌표 수치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 수치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좌표이고, 이 좌표를 등록해 놓은 것이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있는데, 이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입체 면적은 아닙니다. 이 면적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면적 구하는 공식이 있죠. 간단하게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수평면상의 넓이,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그런 그 면적인데, 거기 이제 그 경사지가 있죠. 경사지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그런 수평면상의 넓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 평지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면요,
예를 들면 그 토지의 가로의 길이가 변함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보나 이 측면에서 보나 그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경사지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본 길이보다는 측면에서 본 길이가 더 깁니다.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 지적 공부에 등록한 이 면적은요, 수평면상의 넓이로서 면적입니다. 입체 면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사지는 이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된 그 토지의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더 적게 등록이 되는 겁니다. 더 적게 등록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면적 단위는 일단은 예전에는 척간법으로서 평이라고 썼죠. 뭐 10평, 뭐 100평, 뭐 1000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현재는 척간법은 쓰면 안 되죠. 이제 미터법으로 쓰게 되는데 그래서 제곱미터로 나타냅니다. 뭐 3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미터법이 일반 사회에서는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뭐 평으로 많이 또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두 번째 면적의 환산 기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경우,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평이다 그러면 100 곱하기 121분의 400 이렇게 하면 이제 제곱미터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 평은 이제 대충 3.3058 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300제곱미터다 그러면 300 곱하기 400분의 121 그러면 이제 평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1제곱미터는 0.3025평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요 300제곱미터 그러면 계산기로 두드려 봐야 되겠죠. 그래야 계산이 빨리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어림수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300제곱미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전에 척관법이 습관적으로 길이 들어져 있어 가지고 이게 몇 평인가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는 이게 이제 앞자리 수 그러면 30, 그렇죠? 0은 빼고 300에서 한 자릿수는 빼고 30 곱하기 3 하면 90이잖아요. 90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3, 3은 9. 이것은 0을 하나 더 붙여서 90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에서 여기 이제 85제곱미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85제곱미터가 이게 몇 평이나 되는가? 그러면 일단은 3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는 3, 8이 24죠. 그러면 이게 한 24평 정도 되구나. 근데 이제 거기 딱 80은 아니잖아요. 85제곱미터잖아요. 그래서 5는 3을 안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3, 8에 24 하고 나서 5를 안 곱했으니까 이거 한두 평 더 되겠구나. 그래서 한 25평 그 정도 되겠지. 이렇게 이제 가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용합니다. 실무사로서도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800제곱미터 그러면 몇 평일까요? 3, 8은 24. 3, 8은 24. 그러면 240평 정도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어림수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로 좌표가 나오죠. 이미지에 보시면. 이 좌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일단은 경계점, 맞죠? 경계점의 위치를 이 X좌표, Y좌표라는 수치로 나타낸 것이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복잡하게 경계점 위치를 평면 직각 종행선 수치로 표시한 것 이렇게 옛날 구지적법에 규정이 돼 있었어요. 현재 이제 공간정보관리법에는 그 규정이 없어졌는데요. 이제 뭐 이게 좀 옛날 지적법 용어라고 표시해 놨는데 아무튼 X좌표, Y좌표 이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이제 그게 좌표이다 뭐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경도, 이도 있잖아요. 경도, 이도. 38선은 경도일까요? 이도일까요? 당연히 위도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도,
이게 이제 수평선이죠. 위도, 경도는 수직선이고 위도가 수평선이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좌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수치로 나타낸 것이 좌표다. 그래서 이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를 등록해서 공시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는 토지의 좌표를 정하여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고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좌표에 따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그 지적도와 임야도라는 도면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만들어 놓은 지가. 옛날에 그 일본 놈들이 그 191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국권을 강탈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토지를 이제 그 수탈하기 위해서 1910년대에 거기 토지조사랑 임야조사랑을 발령해서 전국의 토지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측량을 하겠죠. 그때 측량 기준점이 이 우리나라의 기준점을 삼은 게 아니고 이 지역 측지계라는 개념이었어요. 지역 측지계, 즉 동경, 일본의 동경이라는 그 지역의 기준점을 삼고서 지역 측지계로서 측량, 삼각 측량을 해서 울릉도의 지적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다시 삼각 측량을 해서 우리나라 본토로 돌아서 측량을 해서 이제 경계를 정해서 이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를 등록해 놨어요. 근데 그것이 1910년대에 만들었으니까 벌써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지적도, 임야도는 종이에다 그려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장마철에는 이것이 습하니까 팽창됐다가 겨울에는 쭈그러들고, 그리고 또 계속 지적도, 임야도를 떼주고 하다 보니까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러면 이 지상의 이제 지표상의 경계에 그 토지 인접 소유자들끼리 경계에 대해서 서로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 경계 복원 측량을 해줘야 되잖아요. 경계가 어딘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는 도상 경계가 그 경계가 맞다고 그랬잖아요. 지표상의 뭐 담이라든가 그 두기라든가 올타리라든가 이게 이제 경계가 아니라 했잖아요. 법적인 경계가. 도상 경계가 법적인 경계이기 때문에 도상 경계라는 건 지적도, 임야도상의 경계이죠.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그것을 기준해서 그걸 보면서 측량을 해서 이 경계가 여기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원 측량이에요. 근데 이 지적도, 임야도 자체가 명확해야 되는데 너덜너덜해지고 막 수축하고 팽창하고 했으니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경계점 좌표예요. 좌표. 이 좌표는 측량을 해놓고요. 수치로,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숫자는 이게 글씨가 없어지지 않은 이상은 숫자는 변하지 않잖아요. 뭐 숫자가 2자가 3으로 변합니까? 2577이 2578로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이 좌표를 수치로 등록해 놓고 이것을 이제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복원을 해주는 겁니다. 측량해서.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게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들어서 비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비치 지역, 작성 대상 지역 이래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주택 건설 사업, 택지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등을 완료한 지역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전체로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냥 다 불도저로 다 밀어버리고 새로 필지를 조성한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다 밀어버리잖아요. 필지를 다 밀어버리고 이제 반듯반듯한 필지를 만들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들어서 비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토지대장, 지적도를 함께 비치해요. 그래서 거기는 뭐 다 밀어버렸는데 무슨 임야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를 비치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는 세트로 토지대장, 지적도를 함께 비치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 보시면 지적 제조사 사업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지적 제조사 사업에 대해서 따로 테마를 정해서 주제를 정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적 제조사 사업은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전국의 이 토지에 대한 그 지적도 임야도가 굉장히 오래되고요. 100년이 넘고 너덜너덜해져 가지고요. 보건 측량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일본 놈들 우리나라 그 지적 측량을 할 때 동경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 지역 측지계라는 측량 기법을 써서 이 측량을 해서 이제 지적도 임야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이 우주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공위성이 지구를 다 내려다 보면서 이 인공위성 촬영하고 뭐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무튼 세계 측지계라는 아주 발달된 그 측량 기법이 있어요. 세계 측지계. 그래서 세계 측지계에 의해서 이제는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측량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 측지계로 측량을 해보니까 예전에 일본 놈들이 했던 그 동경 기준점에서 지역 측지계에 의해서 도면을 작성해 놓은 것이 이제 그 경계가 다르다 이거예요. 달라졌다 이거예요. 경계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지적 불부합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토의 한 15% 정도가요. 실제 그 지역 측지계와 세계 측지계로 측량해 놓은 경계선이 다릅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적 불부합지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도 있어요. 조금 전에 보셨듯이 그 니은번에 있죠. 토지의 경계 복원력을 향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지 경계 분쟁이 있을 때 그 너덜너덜해진 지적도 임야도를 가지고 복원 측량을 하려다 보니까 지적도 임야도 자체가 불분명한데 어떻게 복원 측량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치로 좌표로 나타내서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지적 공부가 다 작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다 그런 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이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의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할 수 있다. 가짜가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한문으로.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하에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이제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적 재조사 사업 이렇게 검색을 치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그 시행하고 있다는 공고 내용이 다 나오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지적 공부에 대해서 이제 특히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접 그 지적 공부 그 열람본 내지 발급받은 거 이것을 이미지로 화면에 띄워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다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